주말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안타깝게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이 암호화폐 업계까지 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서클 때문인데요. 자, 일단 실리콘밸리뱅크가 왜 무너졌나? 간단하게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실리콘밸리뱅크는 팬데믹 기간 중에 주택담보채권 등 과도하게 채권에 투자를 했었는데 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자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채권 투자를 실패로 몰아갔고 유동성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해 겨우 이틀 만에 파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의 규모는 미국에서 16위, 테크 스타트업들과 벤처 캐피탈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은행으로서 이름 그대로 실리콘밸리에서 나름 입지를 가지고 있는 큰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는 우리가 그동안에 테크 기업들을 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실리콘밸리가 우리를 도와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와주기는 개뿔, 공황 상태에 빠진 기업들은 해당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인출을 감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실리콘밸리뱅크, 가장 큰 채권자 중의 하나인 웰스팔고, 마찬가지로 대형은행이죠. 그들과 협상을 했었는데 웰스팔고는 그들의 장부를 딱 보더니 안되겠다, 손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협상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실리콘밸리뱅크의 은행 운영 권한은 FDIC,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넘어간 상황인데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 및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월요일 미국 시간으로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자, 실리콘밸리뱅크가 정말로 파산으로 치닫게 된다면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등 비즈니스, 금융까지 미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구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돈 찍어서 살려주겠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은행들의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안길 것인가? 반면에 투자자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 USDC 홀더들 같은 경우도 지금 속이 타죠. 저도 USDC를 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던져야 되나? 아니면은 패깅이 회복이 될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금융구제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정말 일파만파로 치닫고 있는 상황. 다음 한 주 또다시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하게 될 미국 경제 및 암호화폐 시장.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참 장난 같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실리콘밸리뱅크의 최고 행정 책임자 CAO가 과거에 파산한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에서 CFO, 최고 재무 담당 책임자직을 맡았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크게 한번 실패한 인물을 데려다가 중요한 직책에 앉혔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부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실리콘밸리뱅크의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망하기 며칠 전에 360만 달러치 주식을 팔아 치웠었다라고 하네요. 투자자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지 혼자만 살 길 찾겠다고 팔아치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침몰하는 배를 선장이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서클 및 암호화폐 시장도 난리가 났죠. 서클 같은 경우는 USDC를 발행할 때 준비금이 탄탄한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묶인 돈의 액수가 좀 컸나 봅니다. 33억 달러 예금이 묶여있고 USDC 발행의 총 9% 수준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로빈후드까지 해가지고 1차적으로 USDC와 USDT나 미국 달러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동시에 서클로 대량의 USDC를 되돌려 보내면서 상환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들은 다가오는 월요일 경과를 봐가지고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USDC와 달러 1대1 확실한 패깅을 보장을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환이 이뤄지면서 서클 같은 경우는 최근에 27억 달러어치 USDC를 소각한 상황이고 바이낸스 역시도 30억 달러에 달하는 USDC를 아직까지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크립토코언트의 쭈기용 대표는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요. USDC 소각 대금은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서 큰 편이 아니다. 가치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주요 대주주들이
매도에 나선다는 의미인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온체인상에서 USDC에 대한 뱅크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USDC 같은 경우는 가치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디패깅 1달러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때 89센트까지 떨어졌었으며 89도 아니고 82센트까지 떨어졌었으며 지금은 그나마 회복을 해주면서 96센트가량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 UST 테라 달러 망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스멀스멀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클 같은 경우는 준비금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탄탄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노스록 디지털 CO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최저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금액은 77센트가 될 것이다. 여기에 절대적인 지지가 있으며 앞으로 미래의 패깅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 준비금의 77%를 1개월에서 4개월 단기 국채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해당 단기 국채는 BNY 멜론은행이 보유하고 블랙락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바닥 가격은 77센트다. 그 아래로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며 나중에 실리콘뱅크가 자산을 매각하고 나면은 완전한 유동성과 상환 능력을 다시 갖추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니하인벤처스의 분석가 아담 코크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과거 2003년 서든 패시픽 뱅크 폐쇄 수습 사례를 볼 때 이번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이슈에 따른 서클의 피해액은 33억 달러 중에 1억 9,800만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된다. 이는 서클의 이자 수익으로도 쉽게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패깅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 0.889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기존의 디파이에 묶여 있었던 USDC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쪽에 더욱더 큰 피해를 촉발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950만 달러가 압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그 외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도 30억 달러 USDC를 담보로 DAI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청산이 됐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몇몇의 전문가들은 지금 서클 같은 경우 USDC 패깅을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지금 제일 무시무시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도 USDC를 갖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깅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USDC가 무너지게 되면 암호화폐 산업에 전반적으로 주게 될 타격,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 트레이더들도 지금 USDC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맥이라는 유명 분석가 같은 경우도 50%의 자산이 지금 USDC에 몰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USDC 아니겠습니까? 테더가 가장 불안불안하고 말이죠. 자, 근데 테더가 가장 안전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USDC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후비의 창업자 같은 경우도 나 같은 경우는 루나, 3AC 그리고 FTX도 잘 피해 나갔는데 실리콘밸리 및 실버게이트 때문에 겁나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 업계 인사들은 주식과 예금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잃었으며 나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산한 회사인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뱅크의 무보험, 보험이 안 되는 자금 2억 2,700만 달러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거 난리게 생겼죠.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금. 블록파이는 정말 재수도 지지리도 없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FTX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리콘밸리 뱅크까지 블록파이를 후드려 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에 많은 소식통을 통해서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소식을 전했었던 앤드류는 이야기를 합니다. SEC는 USDC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수주 내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건다라든지 웰스 노티스를 보낸다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괴로워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뭉개버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달려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참고로 전혀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SEC는 이번에 바네크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똥 같은 놈들. 자, 한편 이번 USDC 디패깅을 기회로 삼고 USDC 롱을 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롱을 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죠.
뿐만 아니라 특정 고래 같은 경우도 1억 2,900만 달러를 대출해가지고 USDC를 매입을 해가지고 패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패깅이 회복될 경우 13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USDC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1달러 회복 가즈아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나름의 관심 종자인 일론 머스크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저의 공동 창업자가 트위터가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해서 디지털 은행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자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답을 달면서 괜찮은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면서 답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위터도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들었는데 은행 인수가 가능할까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간에 레바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은행 관련돼가지고 난리들이 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은행 때문에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하고 끌려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중소은행들도 절대로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혼란의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시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자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연륜 있는 사람들은 금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부디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황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일단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자 지금 자리와 18,000달러 사이에 지지가 많이 없다. 반등에 대한 희망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을 더욱더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쭉 밀릴 수도 있는 상황. 반면에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지지가 없기는 왜 없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110일 2평이 있고 200일 2평 그리고 월봉 기준 지지선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50주 2평, 200주 2평에서 강력하게 리젝션을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차트 중에 사상 최초로 주봉 데드크로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최악의 경우 지지 깨고 떨어지게 된다면 해당 이 빨간 선까지 내려가게 될 경우 7,500달러 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19,000달러 정도대에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던 블런츠 분석가 같은 경우는 분석을 바꿨습니다. 반등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저점을 다시 한번 찍으로 18,000달러까지 내려온 후에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서클 사태가 어떤 이 변수로 다가오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크립토 체이스라는 분석가 월봉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14,000달러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혹은 더 내려가면서 꼬리를 남기고 결국 몸통은 14,000달러대까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증시 분위기도 안 좋고 은행들 파산나고 난리가 나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3만 달러를 외치고 있는 켈리오 분석가는 최근에 살짝쿵 이런 분석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2020년도 3월 10일 그때 팬데믹 관련해가지고 블랙스완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처박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비슷한 그림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선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만약에 월요일에 어떤 좋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블랙스완 이벤트가 또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은 나락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좋은 분석은 아니어가지고 저도 공유를 하면서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분석들은 하나둘의 의견으로서만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의 훈련한답시고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 나는 이렇게 대처할 거야.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나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야. 라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힘든 시간 제 채널도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